안녕하세요.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김윤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질환은 위식도 역류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도 하죠. 결국 제가 직접적으로 겪어본 그리고 많이 설명해본 질환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위식도 역류에 관한 방송 같은 경우 첫 번째 위식도 역류, 역류성 식도염 왜 대체 안 낫는 거지? 이 두 번째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자체의 증상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왜 대체 내시경을 했는데도 나는 위식도 역류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게 나올까? 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셨을 때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낫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여쭤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약 먹다 끊으면 안 나오고, 아니 다시 재발하고, 약 먹다 끊으면 다시 재발하고.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얘기해드리죠. 그럴 만큼 행동을 하시고 계시네요. 왜냐면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약으로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사실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서 조절하는 질환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약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이지 실제로 아무리 약물을 복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활 습관이 하나도 안 변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나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방법인데요. 일단 위를 설명을 해드려요. 위라는 거는 자 여기다 그림을 들 건데 위라는 거는 신발 주머니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요즘 신발 주머니는 좀 모양이 다르긴 한데 옛날에 그 점에는 신발 주머니 있잖아요. 그거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생긴 믹서기예요. 위가 해주는 역할이 음식물을 갈아서 아래로 이제 소화를 시킬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고무줄로만 쪼매진 그 믹서기를 갈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뚜껑을 안 닫고 믹서기를 갈게 되면 천장으로 확 다 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천장으로 튀어나가는 거. 위가 꾸물꾸물 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와중에 천장으로 위에 있는 식도로 위로 연결되어 있는 식도로 올라가지 않게 막아주는 게 고무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무줄을 헐겁게 만드는 것들 아니면 그 고무줄을 헐겁게 만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만큼 고무줄이 팽팽하게 꿰매고 있기 어렵겠죠. 그럴 때 아니면은 또 하나가 결국 저희가 믹서기를 옆으로 놓고 갈면은 위로 다 튀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먹자마자 눕게 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위식도 역류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내가 위식도 역류가 있나 없나를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로 인해서 증상이 있나 생각을 좀 해보시면 살짝 더부룩한 느낌부터 시작해요. 더부룩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아래로만 내려가야 되는데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 음식이 위와 식도로 역류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부룩한 느낌, 뭐 트름이 난다든지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오래 걸린다.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운 느낌 그리고 실제로 구토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역류가 되면서 목 부분이 자극이 돼서 만성 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고 구취가 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통증도 심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를 단순하게만 표현을 해드리면은 통증 같은 경우는 명치 부위, 그리고 등, 어깨 부위까지도 충분히 다 나타날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선가 영국에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heartburn이라고 표현을 해요. heart, 심장이, burn, 탄다 라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타들어간 통증이 와 하면서 등 쪽까지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가장 흔하게는 명치 부위고 왜 아프냐라고 말을 하면은 위는 그래도 그나마 위산을 견뎌낼 수 있는 특수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식도는 그냥 저희 일반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식도로 음식물이 내려갈 때 물론 식도를 자극하는 음식들이 있겠지만 식도로 음식물이 내려갈 때 일반적으로는 통증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외에는요. 근데 이게 위식도 역류가 있으면서는 그냥 혼자 음식물만 내려갔던 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시키는 와중에
위산을 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을 끌고 올라와서 식도 쪽을 확 한번 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부에 손바닥 같은데 염산 부으면 아프겠죠.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염산을 식도에 끼얹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위산 분비를 조절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그 식도 점막의 보호층을 형성해 준다던가 하는 약물들이 있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한다면 없는 사람도, 약을 먹어서 호전이 좀 됐던 사람도 다시 증상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물 처방을 우선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먼저 교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없을 때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활 습관 교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약을 먹으면서 낫거든요. 증상이 괜찮아지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안 바꿔요. 그러고 나서 약 다 떨어지고 한동안 좀 지나다 보면은 다시 또 아프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1차 의료의로서는 약물 처방보다 생활습관 교정과 그 만성질환 관리가 조금 더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환자분들은 이제 약물 처방을 가장 주로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잔소리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어떤 상황들이, 어떤 음식들이 나의 역류성 식도염을,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무줄, 위와 식도 사이에 그 역류를 막아주는 고무줄을 조금 헐겁게 늘어지게 만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인자로는 술, 담배, 그리고 그 기름진 음식, 커피,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특히 과식을 하는 것과 같이 동반이 된다고 하면 더 심하겠죠. 왜냐면 과식을 했을 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계속 요 고무줄이 헐겁게 있기 때문에 위가 으쌰 하면서 소화를 시킬 때마다 왈칵 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제가 다시 뒤에 다 정리를 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그거를 다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게 환자분들께도 그냥 띡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뭔지 체크해드리고 한 두세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 바꾸겠다 보다도, 아니면은 이런 게 좋구나라고 그냥 듣기보다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 점막 하고 식도 점막 자체를 쫙 긁어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레몬, 그리고 탄산음료, 커피, 그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 그리고 또 하나 전 정말 의외였던 게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 역시 위식도 역류를 자극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도 점막을. 그리고 또 하나가 위에 아까 제가 쪼물쪼물 해준다고 했잖아요. 쪼물쪼물 해줄 때 문제가 꽉 하고 위를 조여주면 그만큼 왈칵 하고 올라오기가 쉽겠죠. 그렇게 왈칵 하고 올라오기 쉬운 환경이 안타깝게도 복부 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거 외에도 저는 지금 커피 마시고 있고 자극적인 음식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많은 게 있죠. 하지만 일단은 복부 비만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위를 이렇게 쪼매는 그 능력이 결국에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조금만 꽉 눌러도 그만큼 올라오기가 쉬워서 과식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누운 자세를 하게 되면은 작은 압력으로도 역류가 쉽기 때문에 누운 자세 역시 그런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꽉 끼는 옷, 이런 압박 스타킹 아니면은 코르셋 종류 그런 것들도 사실 몸매를 이쁘게 만들어주기는 하겠지만 그런 위식도 역류 증상 같은 경우는 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같이 좀 조여주는 거라서 위로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게 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식도의 운동장애, 뭐 수술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관리하기가 조금 뭐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간단한 생활 습관부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그 위식도 역류를 악화시키는 인자들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식도의 조인근을 악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 식도 자체를 긁어주는 거, 그리고 그 복부의 압력을, 그러니까 조금 더 역류가 쉽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복부 압력 증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기억을 하려고 했다간 오히려 실천을 못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에이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개라도 꼭 한번 요걸 좀 줄여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거를 몸소 체험한 적이 이제 2번 있는데요. 물론 그 외에도 가끔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심하게 위식도 역류를 겪은 게 2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이제 과식을 하고, 과식은 아니었어. 그때 폭식을 했죠. 폭식을 하고 나서 그 피자 한 판 정도 혼자 먹고, 그리고 탄산음료를 막 먹으면서, 그리고 마무리를 초콜릿을 먹고, 내가 너무 싫어! 하고 하면서 이건 대학교 때인데, 하고서 그냥 바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와,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음식물이랑, 이게 막 마지막 초콜릿이 심했던 건지, 초콜릿이 입에로 계속 올라와갖고 결국 토했어요. 진짜 이게, 뭐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뭐 위장관염이 걸린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냥 위식도 역류만으로도 진짜 토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날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최근인데 한 2-3달 전에 이제 의국장 회식을 하면서 1차 소고기, 2차 소고기, 그리고 3차 사케집을 갔는데 준영이 엄청 먹었어요. 엄청 먹은 것과 함께 술도 엄청 먹었죠. 소맥으로 엄청 달렸는데 그날은 새벽 4시까지 못 잤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이제 집에 약이 없었거든요. 집에 상비약이 없어가지고 옆에 이제 응급실이 있지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곧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일하는 병원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아니, 그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일하는 곳에 저는 가고 싶지 않거든요. 응급실. 게다가 술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딱 처음에 이제 술을 한 1시쯤에 집에 들어갔나? 1시 그쯤에 딱 들어가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쥐어뜯을 듯이 아프면서 등 쪽, 어깨 쪽까지도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등, 어깨, 심장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느낀 게 오른쪽도 충분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서 잠시 걷고 있으니까 좀 나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걷다가 다시 한번 누워보고, 근데 누웠을 때 다시 막 하고 아파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좀 산책하다 누워보고, 그거를 4시까지 반복을 한 거죠.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일단 잘 때도 이제 그 거의 한 75도 정도로 베개를 쌓아가지고 그 중력의 작용을 좀 그러니까 중력의 작용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 잘 좀 내려가라 하면서 겨우겨우 잠들긴 했는데요. 와, 진짜 위식도 역류로 인해서 얼마나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지는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술이 정말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줄여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위식도 내시경을 했는데 왜 안 나을 수 있는가? 나는 분명히 위식도 역류가 있다고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아니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시경은 깨끗하다. 그러면은 나는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그렇진 않아요. 결국에는 위식도 역류 자체는 충분히 통증을 유발하고 불편감을 유발하고 있을 수 있는데 식도 점막의 손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단계라는 것 뿐이에요. 저희가 때리면, 이게 제가 맨날 환자분들께 설명하는 건데, 때리면 아프잖아요? 꼭 멍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듯이 내시경상으로도 꼭 이상소견이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서 개선을 할 부분이 뭐가 있을지 한 번쯤 고려를 해서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시경은 그래도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나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앞서서 위식도역류를 유발하는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걸 하면은 위식도역류가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위식도역류를 교정을 위한 생활습관의 교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인근을 약화시키는 금연,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술을 마시면서 과식도 하게 되고, 그리고 보통 술 마시고 누울 때까지 1시간 이상 안 걸리죠. 왜냐면 술 취했으니까. 술 취해서 지고 나서 저처럼 그냥 헉 하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식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술과 함께 먹은 상태에서 누운 거라 위식도역류가 팍 하고 올 만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지 말고 내가 결과적으로 일을 할 때 만약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준비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위가 또 준비가 될 수 있게 적당한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류를 막기 위해서 이제 눕는 거를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눕는 거는 이제 위에 대한 중력의 작용을 없애서 역류를 조금 더 유발을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꽉 끼는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복부 운동을 한다거나 격렬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쪼그려 앉아 있는다거나 그런 것도 결국 복부 압력을 높여서 위를 짜주면서 식도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증상이 정말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하고 나서 최소한 2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나서 누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엄청 심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침대를 쌓아서 상체를 살짝 든 상태로 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고, 유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다시 재발할 수 있다. 다시 관리를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증상이 많이 심하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은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증상이 변했다, 악화가 됐다, 그럴 때도 내시경은 한 번쯤 해서 식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에서 김유현이었고요. 건강합시다.